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기 109년 9월 29일, 저희들이 약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죠? 자, 18차 거진 출진 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 녹화본을 보고, 혹시 교도님 보고 저기가 뭐지라는 것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원불교 교도나 아니면 마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저희들이 일요일 날 매주나 격주네요. 오늘 29일이니까 다음 주 격주로 허진 출진 단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진 출진 단회 아니고 제가 공부인 대회도 있는데 거기에도 누구든 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제일 멀리 계신 우리 선생님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음, 네, 오늘 제목으로는요. 천지 지극히 정산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적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노애락에 흘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이 정성한 도가 아주 추가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 회화를 하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어떻게 하면은 원근 질소와 희노애락에 흘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중도를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2주간의 자기 공반, 체험담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오늘 거진 출제인 단어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먼저 걸쳐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 천지 팔도 중에 지극히 밝은 도, 그리고 지극히 에, 정성한 도, 세 번째로 이제 공정한 도인데 세 번째에 나오는 이 공정한 도를 가지고 회화에 임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받고 그래도 좀 몇 말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상기하셨다가 기회가 되시면 그때그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직접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의 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천지에는 여러 가지 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팔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정상도인가를 그냥 간단간단 쉽게 한번 나는 천지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정상한도의 하나일 것 같아. 정상한 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기 저기, 공정한 도, 공, 공정한 도예요. 공정한 도로 말씀해 주셔야죠. 정상한 도는 지냈고, 이제 공정한 그러네. 도. 네. 공정한도. 네, 제가 정상한도로 했나요? 공정한도. 뭐가 이렇게 천지는 공정했나? 뭐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정한 게 뭐가 있을까, 천지는? 여기 대전에 지금 여름이 막 지나서 가을이 오는데 서울도 가을 옵니까, 지금? 네, 지금 옵니다. 와요? 그럼 네, 공정하게 거기도 준 거예요? 네. 여기도 가을이 왔는데 거기도 가을이 오는구나. 부산 우리 연사님 어떠세요? 거기도 공정하게 가을 오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보고 있어. 네. 어, 보고 있어. 근데 계절도 그렇게, 예, 공정하게 오는데 그, 다른 것도 뭐가 또 공정한 게 있을까요? 로터님, 로터님, 우리 정조화면 같이 꼭 그렇네요. 제 지금 뭐가 잘못됐나? 그렇구나. 제 화면이 정지 화면으로 지금 있었네요. 살짝 터치를 하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동작이 이제 그려지네요. 루타님, 제가 네, 이 말을 하는데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소장님도 공정하게 들리죠?
예, 예, 공정하게 잘 들립니다. 공정, 공정한 것 같아. 누구나 안 들리거든요. 지금 하는 게 공정하게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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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제가 다음 주 저희 그 사라나 행사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네, 근데 사라나 행사는 항상 이 가을에 10월에 해요. 근데 네, 10월 좀 늦가을에 하면 좀 춥더라고요. 밖에서 좀 늦게까지 하면 좀 저녁 때 이게 마무리를 하면서 추워요. 네, 그리고 또 10월에는 바자회가 있어요. 서울 교구 바자회. 예, 그래서 교구 바자회도 있고 또 뭐 10월에는 아무튼 행사들이 많아요. 음, 그런데 이제 사라나 행사를 제가 주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라나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가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사라나 행사에 그 기도문을, 설명 기도문을 어떻게 쓰지? 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호리도 틀림없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시원해지고 이 계절이 찾아와서 똑같이 가을이 되고 음, 이러는 걸 딱 생각하면서 이게 참 이게 도라는 게 자비롭지 않는 건 맞는데 자비롭지 않아요. 어떤 때는 태풍이 와서 어디는 비 몽땅 내려가지고 저 해남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배추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 심은 게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고 하고 서울은 음, 그렇게 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음, 보면 그쪽 사람들은 얼마나 자비롭지 않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천지가 어떤 데는 네, 이쁘다고 비 들어오고 더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천지라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면 원망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한 도가 아닐까. 제가 음. 오늘 아침에 설명 기도문을 써야 한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공조한도를 가지고 하는 게 맞죠? 네, 공조한도, 네, 네, 네. 네. 공조한도를 갖다 정상한도라고 생각했는데 공정합니다, 공정해. 또 공정한 것도 한번 또 누가 좀 말씀해 보시죠. 공정한 게 뭐가 이렇게 그, 있는가? 배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촌이거든요. 촌, 예, 시골이고, 집 앞에 이제 텃밭이 한 700평쯤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이웃 사람들 지 뭐락하고, 나는 뭐, 한 50평이나 될란가? 콜에만 이제 우리 할 것만 지어 먹는데, 원래 그 배추를 이제, 어, 그 이웃에서 사가지고 이제 100포기를 사가 50포기를 나를 줘서 이제 심었어. 심었는데 한 20일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원래 이제 기후 이것 때문에 그렇는가, 약을 쳐도 벌레가 다 쏙을 뜯어먹고, 아, 겉에 것만 너덜너덜하게 한 서너 개씩 이래 붙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제 쓸 수 없는 배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다시 사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나도 이제 또 이제, 며칠 전에, 어저께, 바로 어저께 이제 그 씨를, 어, 뿌렸는데, 이제 다시 그 배추 사이사이에다가 다시 이제 씨를 넣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 될 것 같지는 않는데,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마누라가 그렇잖아도 이거 배추 농사를 짓지 말라고, 원래 김치 안 담아도 된다고,
그 가는데 내가 이제 자꾸 그걸 고집을 해가 이제 심었는데 또 심어놨는데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보면은 이제 뭐 어째보면 이제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또 그 배추가 이제 품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 그뭐 씨앗까지도 뭐 안 팔더라고 농협에 가니까. 그런데 음, 이제 나는 이제 구해가 샀는데 그래 이게 이제 골고루 다 죽었으니까 이제 공정하기는 공정한데 이제 또 안 되거든. 안 죽어도 안 죽은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인가는 그제? 네. 어디인가는 안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강원도는 잘 그래도 됐대요, 강원도는. 그렇겠죠. 어. 네. 그래, 해남도 물이 담아가지고 그건 또 안 됐고 그랬는데 음, 그 잘 됐든 안 됐든 이게 이제 하늘에서는 공정하게 했겠죠. 뭐 미운 놈 뭐 죽이고 뭐 그것도 이쁜 사람 살리고 그래야지는 안 했을 거야 아마 하늘에서는 공정하게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다 이상. 그러니까 원사님이 배추를 다시 심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안 좋아서 다시 다시 심으셨는데, 아 다시. 이게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심으셨어. 그런데 천지가 은사님 보고, 예, 예, 내가 조금 가을을 늦게 시작할 테니까 또 심어라. 이거 정상하지, 공정,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그 공정하니까 걱정. 공정하기 때문에 농약상에다가 은사님은 농약상에다가 내가 이제 지금 이거 배추 심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뭐 좀 작겠지요. 뭐 사람을 낳고 가는가 뭐 좀 작겠지요. 뭐 그 작은 정도가 은사님, 아니라 아예 안 은사님 될 배추, 수도 있어. 응. 은사님 배추밭은 조금 더 겨울이 늦게 올 거예요. 뭐 공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다행이지. 그러면 다행이지. 응. 다행, 다행이 아닌 거죠. 불행이지. 공정하지 못하는. 아, 참. 나는 걱정은 안 해요. 뭐 네, 어차피 한 농사 말씀 짓는 드리겠습니다. 남들 네. 거지 뭐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배추, 아니, 이제 제 말씀 잠깐 드리기 전에 배추가 지금 한 포기에 2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배추가 그러니까 수확이 그렇게 작황이 나쁘다고 해도 2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농부들이 지금 농촌에서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농촌 사람들은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건 뭐 손해 난다 할 거는 없고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 온다 카대 오늘인가 뭐 그 이제 오니까 그거는 뭐 또 그래 비싸게 안 받을 거예요. 뭐 한 5천 원 받든지 뭐 그렇지 뭐. 그 중국에서 수입해가 오면 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산업이 공업 위주로 공업이죠. 네, 산업공상 가운데 공업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왜냐하면 공업에서 제일 돈이 많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출하고 그렇지. 반도체 그, 이렇게 그렇게 아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 작황이 나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그렇지. 되면 이제 적게 수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농부들께서는 그래도 좀 이익을 그래도 조금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리 온 나라가 이제 배추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단 말이죠. 수입을 해오면 고루고루 그래도 좀 가격이 떨어지고 좋기는 해요. 근데 작황이 나빠가지고 아주 수입이 떨어진 우리 농촌에서는 그 수입해가지고 온 배추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배추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 살림을 보게 되면 수입을 해오는 게 좋은데, 의뢰 이제 사실 농촌에서만 그런 피해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모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좀, 무역 적자 같은 게 났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가 지원을 해서 수출 기업들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제일 정부에서 좀 외면한 건 아니지만 신경을 덜 써주는 게 그래 농촌 축산업 뭐 이런 아마 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인 우리나라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자본주의 음,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저 사회주의 국가들 같으면은 공산주의도만 포함해서 그런 데 같으면은 아마 똑같이 아마 대우를 해주겠죠. 이 자본주의가 그래요. 이익 나는 데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나라 돈도 대주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할 수 없이 어, 그야말로 그 소시민들 수입이 아주 적은 그런 노동자 계급들, 근로자 계급들이 항상 고생을 하죠. 나머지 이익은 자본가가 많이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고요. 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 뭐 우리 좌파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자동차, 핸드폰, 뭐 또 선박 이런 거 많이 팔아 먹잖아요. 핸드폰 한 대만 해도 뭐 배추 100포기보다 더 비싼 게 뭐 안 팔 수도 없고. 근데 또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뭐 다 같이 보지 뭐 그 뭐 우리나라 믿게 보고 뭐 중국 잘 보고 뭐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천집할 때 이제 공정한 노를 이제 저희들이 염려해보는 거죠. 근데 천지를 경제 넘어서요. 논리상 네, 천지를 넘어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그런 인과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지난 생, 이번 생, 다음 생 이렇게 해보면 똔똔일 거예요. 똔똔. 남는 게 없어요. 이익 되면 나중에 손해가 될 것이고 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겠죠. 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그 헤즈볼라 음. 무슨 왼수가 졌는지, 뭐, 역사적으로 사실은 서로 안 좋은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상을 하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이 그렇죠. 아주 정말 신무기들, 고도의 무기들로 이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붙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지금 현 생에서는, 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국가들의 위에 있어서 위에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살겠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 전부 다 다음 생에 다 그 과업을 죄과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특히나 많죠. 유럽에서도 많은데 흑인, 백인 이런 그 인종 차별요. 굉장하죠. 어, 몸의 색깔로 인해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인종주의자들, 차별주의자들 아주 참 많은데 이런 차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생로병사는 다 변함이 없어요. 각자 생로병사는 자기가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로병사가 더 빨리 와가지고 빨리 고생하면서 살고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차별의식이 어, 흑백 저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시간에서 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로병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공정하죠. 천지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공간의 개념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부차도 마찬가지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뭐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뭐 이런 거의 차이가 물론 조금은 아니고 상당히 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그런 뭐 선업, 악업 이런 거는 자기가 짊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천지의 어떤 근본 이론상의 진리에서 이게 인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생에 아무리 복을 받아서 아무리 정말 남보다 더 사치하게 이렇게 마음껏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지은 선업과 악업은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또 그 시즌 2가 되면 인생 2 다음 이번 인생 원인 다음 인생 2, 3가 되면 다 거기서 또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다 빼앗기고 또 남한테 또 바쳐야 되고 또 빼앗긴 것은 다시 찾고 이런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사실 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면 공간 또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자 자기의 어떤 삶의 그런 결과는 누구나 다 자기가 지은 대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고요. 물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가난하든 부유하게 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또 뭐 좀 못난 사람이든 풍운으로 상설, 예, 이 기후 변화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 공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막 좀 우리 원사님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막 떠들어댔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자꾸 생겨나서 좋습니다. 지원자, 원자. 네, 예, 지원해드리면 뭐든지 막 떠오르면. 예, 정성한도의 끝 귀결점은 중도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 공정한 걸 네, 공정한다니까요. 지난번이고 정성한 거. 오늘은 네, 공정한도예요. 네네. 공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끝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중도를 잘 잡느냐, 중도행을 하느냐, 이제 그걸로 귀결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중도에 대해서 한 말씀 누가 한번 해줘 보실까요? 중도가 뭔가, 이게 진짜 천지는 중도를 진짜 잘 잡아서 하는 게 뭐가 있나? 중도. 그 첫 중도에 번째 주제는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펼치다가 그냥 아니면 들어가지도 아니, 않아요? 제가 네. 중도를 잘 잡아지면은 이제 희노애락, 원근 진소에 어떻게 내가 정리를 잘 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네, 먼저 네, 중도를 먼저 한번 이해해 보고자 네, 중도의 네, 뜻을 먼저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중도. 예, 소령이에요. 네네. 예, 제가 이 중도에 대해서 이제 원불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교당에 진짜 공부 잘하시는 그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분도 아니에요. 그냥 저랑 약간 나이만 좀 많으신 분인데 항상 뭐 할 때 그분이 뭘 할 때 중도를 잘 잡아야지, 중도 잡으면 돼. 그런 말을 항상 하셔서 이 음, 중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이 중도라는 게 정의로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따뜻한 마음으로 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중도 잡는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인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중도라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론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중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도를 잡아라
라는 것보다는 그 중도에서 행한다라는 게 더, 제 생각에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중도를 잡는다라기보다, 우리가 그 이론의 그 마음, 우리의 성품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중도를 잡을 수는 없어서 그 중도에서 행한다. 그 이론의 자리에서 행한다라고 저는 그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이론의 자리라는 게 뭔가 이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이론의 자리가 뭔데 그게 중도냐? 제가 요거 말고 전에 이 지구의 축이요, 이 자전 축이 21도에서 24.5도 정도까지 축이 그 왔다 갔다 한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21도 1인가부터 24.5도까지 자전축이 기울어지는데 살짝 섰다가 또 누웠다 섰다 누웠다 막 그런데요. 근데 어느 때 누군가 한번 설교 시간에 교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자전축이 선대 딱 0으로 딱 된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상 다 망하라고요? 제가 혼자 말했어요. 망하라고요? 근데 이게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은 첫째 제가 생각해 본 게 뭐가 변하고 무엇이 없어질까 이런 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은 계절이 없어진다. 계절. 한 네, 맞아요. 계절만 한 계절만이야. 한 계절만. 네, 그러면은 한 계절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이 천지가 중도를 잘 잡기 때문에 이, 천억 년? 2천억 년, 몇억 년에 축이 21도에서 24.5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게 주기가 있다. 그 주기에. 근데 그것은 참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잘 쟀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마저도 지구는, 천지는 중도행을 잘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서 틀림도 없고 그림이 없고 넘쳐나는 것도 없고 딱 맞게 저는 이것을 천지의 그 중도행이다. 이 중도를 천지같이 하면은 저희들이 희노애락 원근 진수에 좀 끌리지 않고 아 그래 올해 내가 배출을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좀 늦게 심어가지고 실패한다 치더라도 아 내년에 또 한 번 또 기회 주지 않나? 아 그 후년 또 없어? 이런 것을 잘 잡으면은 희노애락에도 굳이 넘어가지 않고 중도를 잘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지금 자전축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정선, 예, 공정한도, 자꾸 공정한도 네, 넘어뜨리지 질문 하나 마시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중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론의 자리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저도, 예, 아주 좋은, 발견이다, 표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론의 자리가 중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한두 가지 근거가 뭘까요? 뭐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걸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좀. 예, 소장님, 그 중도라는 게 지금 오늘 제목의 그 원근 친소나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는 거랑 관련이 돼 있는데 중도라는 게 내가 어느 쪽으로 어, 치우치지 않는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친해서 이쪽으로 좀 더 기울고 내 마음이 조금 더 기울고 나 저 사람이랑 평소에 안 좋아서 이쪽으로 좀 소원해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원의 자리에서는 정말 지극히 그 공정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는데 지금 뭐 딱히 예를 들어서 그게 생각이 얘는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론이 어떻게, 그,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 이론의 자리가 우리 성품의 자리 아니에요. 자성 자리가 예, 이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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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인데, 예. 어떻게, 중도를 어떻게 이론의 자리가 이루느냐 하는 거는 이런 거가 아닐까 해요. 이론의 자리는 우리 성품의 자리는 이 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어디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뭐 이론의 자리는 마음이라게 한 것이 없지만 어디에다가 두질 않아요. 소위 말해서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비고 두렷이 밝은 것을 공과 원이라고 하고 또 지극히 올바르다고 그래서 정의라고 하잖아요. 바르정자인데 이 바르정자가 사실은 우리가 올바르다 아니야 그 틀린 거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바르정자의 이거는 이론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공과 원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공원정의 발을정자인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편착하거나 주착하거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지 않음으로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정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도의 개념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데도 머물지 그, 않는 그런 어떤 성품의 작용, 지혜의 작용, 그거는 그야말로 중도, 가운데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중도죠. 가운데라고 하면 이미 바깥이 아니고 가운데요. 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가운데 편차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중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얘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그 얘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안 좋고 싸우고 뭐 이랬던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 사이가 평소에 뭐 이렇게 껄끄러워도 그거를 껄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조금 전에 소정님이 말씀하신 일원상의 자리에서 쓰는 그런 마음이고 중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평소에 제가 그랬잖아요. 너 말 잘 안 한다고. 잘 안 하는데 그 파트 업무가 이제 틀리면서 같이 또 업무 조율을 할 때 본인이 그 다른 사람의 그 흉 아닌 흉을 막 해요. 두서없이 막 할 때 저도 같이 맞장구를 막 쳐줘요. 글쎄 말이야. 오전 일도 안 끝나는데 오후 일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도 산으로도 가자는 거야? 이게 맞는 행위야? 막 이제 이래가면서 그 사람한테 꼭 하는 말은 아닌데 그분이 막 말을 했을 때 제가 막 받아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조금 전에 존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디에 치우치거나 그 사람하고 말을 뭐 안 했던 그때 상태를 떠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 상황만 보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저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둘이서 뭐 어떤 사람의 뒷담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험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뒷담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그 동료가 말했을 때, 그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에 이렇게 그 동조를 한 거거든요. 같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러한 맥락이 결국은, 조금 전에 수정님은 이제 예화가 없어 말을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런 것이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중도라는 게 가운데 중요해야 돼, 가운데. 딱 잘라서 중요해야 돼, 어디, 그냥 치우치면 안 돼. 너랑 나랑 그냥 자르면 두부 먹을 딱 자대서 그냥 딱 꺼야 돼.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 중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삶이 막 깝깝한 거야. 막 안 되면 승질나 죽어. 그랬는데, 지금의 중도는 이제 조금 전에 소정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저기, 다른, 나도현 교도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그거가 뭐, 머리를 2대8로 넘겼던, 가운데 가르마를 탔던, 그것이 중도이지 않냐. 어울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울리는 대로. 뭐, 응? 요즘 저기 예, 장원영이처럼 여기 가운데 탁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어, 장원영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그거 안 아, 돼요. 제가 그게, 올리는 거는 제가 그게 올려요. 중도구나. 그것이 2대 중도지 8이 않나. 아니고, 맞아. 예, 2대8 가운데, 안 됩니다. 2대8 맞아요. 안 되고, 아니, 예, 저처럼 이렇게 지금 올 이렇게,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예, 빚을 이렇게 그냥 했을 때 편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게 그게 중도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지가 가란 바가 여기 있는데, 뭐, 지가 2대8에 된다 그 머리가 있겠어요. 뭐, 솜씨 있는 사람이 팍 만지지 않는 이상은 원사님이 안 돼. 배우셔야 돼. 2대8 안 돼. 원사님 보면 항상 비슷해, 이게. 이 중도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중도의 개념이 이 마음 공부하면서 정말 바뀐 거죠. 누가 막 예, 중도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남이 들으면 아유 건방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 속으로는 이제 웃기고 있네. 저걸 중도라고 잘못 생각하셨네. 뭐 이런 생각 가끔가다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또 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또 하나, 설명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면, 지금 칼로 그냥 절반으로 딱 자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케이크 있을 때, 만약에 6명이 있으면 6명 그냥 똑같이 6분의 1로 자르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오늘 점심 좀 덜 먹었네요. 그러면 그놈은 좀 더 주고, 나는 좀 전에 뭐 간식 먹었어. 그럼 나는 안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중도 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면 공산주의가 중도예요? 공산주의 같은데.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예, 똑같이 배분 아닌가요? 아니. 공산주의가, 아픈 사람,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젊은 사람, 뭐, 나이 드신 분, 고루고루 자기 일은 다 하고, 거기서 나는 수학은 또 고루고루 이렇게, 나눠 갖는 거래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분도 자기 몫은 먹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상낙원이죠, 공산주의가. 근데 보니까는 아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은요, 사상은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대개요. 그 엄하면서 자애로운 집안에서 이루어져요. 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엄하면서 자애로운 분이면 집안에서 이 공산주의 이루어지거든요. 예, 좀 못난 놈도 먹을 만큼 다 챙겨주고, 예, 잘난 놈이 많이 가져가려면 얘 좀 나한테 다오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예, 물론 뭐 덜 이루어지긴 하겠죠. 완전히 이념적으로 그거하고는 똑같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내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똑같이 주느라고 왜 나는 덜 가져가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거기에 또, 어떤 그 이견을 제시를 하면 꼼짝없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죠. 네. 우리 원사님을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지금 마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심이요. 네, 성심이가 네, 네. 오늘 일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일이 다 그 일이야. 사라나 행사. 음, 음, 사라나 행사 하려고 물건들을 다 모았잖아요. 갖고 네, 오늘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골라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는데 네, 작년에 사라나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음, 올해 사라나 행사하려고 딱 내려가 보니까 재작년에 사라나 행사를 끝나고 옷걸이를 동생하고 다 차근차근 해서 반듯하게 해서 그 박스에 다 넣어서 보관을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박스에 옷걸이가 없어. 음, 옷걸이가 없어서 옷걸이가 어디 갔나 싶어서 이제 부교부님한테 전화해보고 또 공공회장한테도 물어보고 공공의 물건 있는 창고도 가보고 없어요. 근데 부교무님이 지난번에 그 공사하면서 버렸나 봐요. 이래.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본인도 몰라. 그래서 오늘 하면서 이제 교당의 주인이었구나. 주인이 없어. 근데 제 마음에는 상이 없어요. 주인이 없구나란 생각은 하지만 주인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가 없어. 주인이 없구나. 없으니까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버려버려도
버렸는지도 안 버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내일 다음 주 그 행사를 해야 하니까 또 얼른 단톡을 올렸죠. 금요일 날 합창 오시는 분들 옷걸이 좀 가지고 와주세요. 집에 안 쓰는 옷걸이. 토요일 날 옷 정리해서 걸어야 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중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일을 하되 상을 내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거. 상 없이 행위를 하는 게 중도, 우리의 진리 자리에서 하는 지혜.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제가 오늘 막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막 하되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상이 없었다는 거죠. 상이. 그래서 그런 게 중도가 아닐까 싶고, 제가 예전에 중도라는 것을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 어느 순간에 우타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운데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용이 뭐지? 하고 중용에 대한 또 막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중용이 하늘 마음이다. 중용이 하늘 마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철학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서, 맞아. 하늘 마음, 그분이 어머니 마음이다. 중용은 어머니 마음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어머니 마음이, 항상 어머니 마음이 중용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머니의 상도 있어. 많아. 어머니 마음이 상 없을 때가 중용이고 중도지. 엄마가 상을 내고 있으면 중용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야. 그랬을 때 제가 이게 중용이 중도다. 도다. 하늘 마음이다.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좋은데요? 지타님, 네, 뭐를 여기다 하트만 올리는 거 있지, 반응. 이런 때는 뭐 네. 이렇게 하트도 막 올려드리면 앞으로 그런 거 감사합니다. 없고, 저도 이제 말씀도 들어볼게요. 쟤들이 성리그라면 우주만유, 이게 물질의 이치하고 자성의 원료 둘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꼭. 그런데 쟤들이 천지의 지금 그 공정한 도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이제 잡아서 힌두해락 원근치 이제 끌리지 않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도 지나가는데 물질의 중도를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로 할 거예요. H2O 물을 온도를 적당히 가열하면 온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100도가 되기 전에는 이 충청도에서는 수증기도 증발을 안 해. 그런데 90도에 증발할 때가 있죠. 산소가 좀 희박했을 때, 산의 고지했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공기 압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이 충돌을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는 뭐냐 그러면은 온도의 반응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지타님이 말씀하실 때 옷걸이가 없어. 옷걸이가 없어. 그런데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옷걸이 없이 그 아까 아나바 뭐래 사라나 그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옷걸이가 필요한 걸 모르면 중도가 빠진 거죠. 저는 거기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옷걸이도 필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중도라는 거죠. 이것처럼 물도 어느 어느 정도의 열을 가했을 때는 열을 받아들이고 100도라고 하는 것까지 올라가면은 증발하려고 하는 것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 거기만 그러냐? 돌, 탄의 어떤 뭐 물질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임계점,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갈 때 자기는 변화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물질은 그랬다 치고 또 그럼 사람은 어, 제가 엄마가 돼서 제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저는 아버지 엄마가 일곱을 낳았으니까 첫째 형을 낳았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랐겠죠. 그런데 둘째를 낳았어. 그러면은 첫째 형은 어느 정도까지만 젖을 먹이고 놓아야 밥을 먹고 이식을 해야 동생을 또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고 셋째도 사랑한다고 계속 젖만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중도가 아닌 거죠. 엄마는 자식을 기를 때 얘가 태어날 때 없던 젖이 나오는 것이 철록이다. 대승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자식이 동생을 낳는데 자꾸 젖달라고 보채면 너는 안 돼. 동생이 먹어야 돼. 이제는 이 동생도 그 밑에 동생 나면은 너도 안 되고 그 밑에 동생 줘야 돼. 이것이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터님 그 말씀하신 게 참 중용. 하늘의 뜻, 하늘의 행함이 뭐냐? 그것이 중도라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하려고 하면은 그런 지혜도 갖고 있어야지 중도하지.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아니야. 큰아들 사랑하니까 큰아들 계속 더 져줄 거야. 둘째 나도 돼서. 그러면은 중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술려맞게 결국은 그래서 하늘이 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운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중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분 누가 말씀 이어주세요. 교리도를 그 대산상사님께서 설명해 놨는 게인가 그때 내가 교리도를 한번 보니까 그 네. 사막 중에서 정신 수양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고 사리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타락이고 네. 그 다음에 일각. 그 뭡니까 또 시사.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의 궁극 목표는 중도라고 깎군요. 해놨는 거. 중도 중정이라고 중도지 네, 아마 중정. 그래 근데 때가 딱 있더라고. 좋아요. 중정이라고 어? 말씀하셨으니까. 공원, 중정. 중정 사실 공원장님도 중도죠. 중도. 중정입니까? 네. 네, 아, 중정과 중도는 사실 같은 말이라고 봐요. 아 그래 그게 생각이 나네 그래. 네, 네. 중정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중정인데 이거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꺼내서 법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음, 제가 한번 제가 법문을 실제 읽은 적이 있었냐면 대산종사님 법문집에서 그러니까 뭐 성현들 아니면 대종사님이나 뭐 정산종사님 정도를 말씀하신 거로 저는 봐요.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말하는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법문인데 나는 이 법문을 한번 하려면은 많은 연말을 해서 내놓는다. 이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법문집에 있어요. 그래서 좀또 크게 생각나네.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한 21명의 단톡방에 법문을, 뭐, 대종사님, 정산정사님, 대산정사님, 법문을 이렇게 꼭 하루에 한 번씩 올려요. 교도님들이. 그러면 저는 뭔 버릇이냐면, 이것은 대종사님 법문, 이것은 정산정사님 법문, 이것은 대산정사님 법문,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막 읽으면서 해요. 그런데 한 7, 80%는 맞춰요. 7, 80%는. 근데 그게 제가 본 느낌으로 대종사님은 획이 굵어요. 선이 아주 굵어요. 뭐 정산정사님은 그것 좀 덜 굵으신 것 같고. 근데 대산정사님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셨을까. 그런 면이 있어요.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조화롭게 구매하신 그런 느낌으로다가 누구 법문이실 것 같은데 하고 딱 보면은 한 7, 80%를 맞춰요. 그렇게 하죠. 그런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본인이 그 회고하시는 게 있어요. 원근 친소에 이제 끌리지 않아야만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원근 친소에 끌리고
희노애락에 잡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천지는 그런 중도를 잡고 저희들이 우리 엄마가 자식 키울 때 그 중도형을 하셨기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다섯 번째 낳았는데 다섯째까지 제 젖이 있었지. 형들이 다 뺏어 먹었으면은 저 하나도 저도 못 먹고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중땡을 잘 하셔가지고 안 된다. 이번에는 다섯째 먹을 것이야 하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희노애락에 걸리지 않고 또 원근 진수에도 끌리지 않고 이 차없이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만이 또 끌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렇게 또 중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말씀 누가 이으시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네, 네, 원사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이건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우리 네, 네네. 원사님이 네, 다섯째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네.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원사님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원사님한테 아주 도움되는 말씀으로 원근 진소에 그 끌림이 없는 그거를 좀 지금 지타원님이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아유, 이제 계보가 나오네. 뭐라고 그래요? 가계도가 나왔어요. 다섯째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아, 이거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지타오님이 테이프를 잘 끊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어떻게 하면 원근 그 진수에 안 끌릴까? 신호애락에 원근 침소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근데 저는,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장녀입니다. 네. 제 밑에 동생이 넷이에요. 동생이 넷인데 다 똑같이 동생이 이쁘지는 않아요. 똑같이 이쁘지는 완전 않아요. 잘 끌리는구만. 네, 똑같이 이쁠 수가 없어요. 단지 밉다고 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어떤 동생한테는 제가 정말 100%를 좋아하고 어떤 동생은 90%를 좋아하고 어떤 동생은 80%를 좋아하지만 밉다고 하진 않아요. 음, 근데 제가 좀 덜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일까? 결국은 제가 제 자식한테도 해봤지만 기대예요. 집착이에요. 음, 착이에요. 제 큰애가 어렸을 때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워낙 음, 이 책을 좋아해서. 애가 4살, 5살, 5살, 5살쯤, 4살, 지금은 4살, 5살 애들이 책을 읽더라고요. 글씨를 알아요. 근데 저희 애는 4살, 5살 때 글씨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화책을 막 읽어주고 테이프를 틀어줬기 때문에 글씨는 모르는데 거기에 가면 테이프 딱 틀어놓고 책을 딱 갖다 놓으면 넘겨야 할 다리에 가서 딱 넘겨요. 맞아. 넘길 줄을 알아요. 하하. 글씨는 맞아요. 모르는데, 네, 제가 읽어줬고 테이프를 줬기 때문에 딱 넘길 자리에 가면 딱 넘겨요. 그렇게 해서 그 테이프를 2시간씩 앉아서 들어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애가 자라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거는 기대가 결국은 집착이더란 말이죠. 근데 제가 저희 애들을 별로 학원을 안 보내봐서 저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얘가 도서관 하루 갔다 오면 3일을 집에서 뒹굴고 놀아요. 허리가 아프대. 도서관 하루 갔다 오면 3일을 집에서 또 뒹굴고 놀아. 그러는데
아프다는 아이한테 공부하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애가 놀고 있으면 방문을 열어보고 말없이 저는 문만 닫고 나와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 병이 됐어요. 화병이. 말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렇게 그때도 마음 공부를 했더라면 제가 화병이 안 됐겠죠. 근데 그때는 참아야 했잖아요. 그 모든 욕망을 눌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말하지 않으려면 저는 눌러야 하는 거예요. 그 눌러야 함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점에 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병 다 그랬는데 낫지요, 이제? 네? 화병 다 낫지요, 이제? 아유 화병 지금 없으시죠? 화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음, 그랬는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쓰면 제가 편하게 되는지를 마음 공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네. 공부가 결국은 주착하는 걸 하지 않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제가 주착하지 않는 삶, 제 마음이 주착하지 않는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탐진치, 이걸 놓아야 해요. 돌리는 게 아니라 놓는 거예요. 돌리는 건 필요 없어. 돌아서면 다시 그 자리야.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니고 놓는 거예요. 네. 이 탐진치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는 거야. 왜 탐진치가 생기는 건지를 깨달아야 해. 그게 못 깨달으면 늘 우리 돌린다고 하면 공을 돌려봐요. 돌리면 다시 그 자리에 오면 다시 탐진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 알아요. 종로 육가의 보화당 손흥도? 네, 예. 원장님. 예. 원무님이시죠. 교무님 아니시잖아. 교무님이신가요? 지금은 다 이제 교무님으로 퇴직하셨어요. 교무님이실 거래요? 교무님으로 교무님이세요? 이제 다 호칭을 통일하셨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침을 맞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심장에 열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셨고 지금은 심장에 열이 없어요. 이 화 자체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심장에 열이 없고요. 제가 침 맞으러 가고 제 조카들 데려가면 이모가 선생님이야. 이모가 하란 대로 해.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원근 친서에도 내가 상없이 상없는 마음이 되려면 결국 아니 그 원근 친서에도 그 어떤 주착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상이 없으면 그 좋고 나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동생들을 다 사랑하긴 하지만 똑같은 부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상을 갖거나 미움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기 지터님 삼독심은 돌리는 게 아니고 놓는 거다. 이거 네, 법문이신데. 법문이시다, 법문. 대등사님도 제자를 되게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황희찬 그 종사님이 들어오다가 하도 형 소리를 지르고 대종사님이 그냥 화를 내셔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마나 들어가야 되나 마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천이 왔는가 하면서 좀 전에 화는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착하지 않는 것이겠죠? 착하지. 그렇죠, 지타님? 네, 네. 네. 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분한테 더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원근치수에 끌리지 않는 어떤 방법은 뭘까? 본인이 이제
탁 끌리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야. 뭐, 왜? 그분 중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뭐 있으면 얘기해 주시는데.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요? 예. 네. 내 편을 들어줘야 한국어 되는데. 표현이 더 그렇다네요. 한자 남편보다 남의 편.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나는 중도하고 있다니까. 중도. 당신한테 치우쳐서 그게 아니고. 아, 그러면서 그래요. 보는 거죠. 커야되는 거지. 그러면서. 네, 네. 맞네, 맞네, 맞네. 어우, 이렇게 저기 원사님도 틈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법문하시는군요. 기록을 안 해놔서 제가 몰랐습니다. 음. 어, 제가 저기 나름 이게 중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하나 좀 아주 재미난 저도 재밌었는데요. 이제 교당에 저보다 연배인데 그분의 이제 사무실을 이제 놀러 가는데 화장실에 들렸는데 조그만 아이 5살이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형 떡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형 떡나요? 그래요. 형? 그러니까 화장실 그쪽 저기 칸막이에서 막 뭐라고 또 떠드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살? 너는 7살. 앞에서 떠든 애는 5살. 그렇대요. 근데 너는 둘이 왔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 그럼 아빠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하 슈퍼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서 똥 놓고 있어라 하고서 이제 아빠는 그 슈퍼에 이제 장을 보러 가셨나 봐요. 그런 사이에 큰애가 어쩌하니까 앞에 있던 5살 아이가 바로 알아듣고 형 똥 다 났대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형 똥 다 났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손가락을 딱 하고서는 저를 가리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 어떡하라고? 똥 닦아줘요. 아, 다시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야, 너 아빠 슈퍼에 있다며. 그러니까 왜? 아, 아빠 오시면 저 아빠 닦아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사실 안 했어요. 제가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빠가 슈퍼에서 좀 뭐 장 보고 있대요. 그래서 7살이면은 닦을 수도 있기도 하고 못 닦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빠가 지하에서 슈퍼 보고 있으라고 했다고 똥 놓고 있으라고 했다니까 아빠 올라오시겠지. 아, 그러면 아빠가 닦아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 근데 저는 나왔는데 5살 아이가 얼마나 중두행을 잘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당신이 닦아줄 수 있잖아요, 걔는. 우리 아빠 원근에 끌리지 않고 당신 닦아줄 수 있잖아, 어른이니까. 딱 그거예요. 이게 저는 혹시 내가 그 아이 또 못하다고 저 사람 오지랖 넓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또 뭐 남의 자식 그 똥까지 닦아주냐. 또 이런 약간의 핀잔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빠가 거기 안 계셨다고 하거나 정말 도움을 요청했으면 제가 닦아줬을 거예요. 분명히 닦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올라오실 거라고 뚱 놓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게 중대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원근 질서에 끌린 거야 안 끌린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게요.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원사님, 그 네, 요즘에 이제 세상이 아이들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서 예. 사실은 예, 그 생각이 먼저 든 거 아닌가? 먼저 아니, 그런 상을 저, 가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저기 지하에서 슈퍼에서 뭐 물건 사고 뭐 물건 산다고 하고 올라올 거라고 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걔가 아들이야 남자예요. 남자라 아니, 만약에 여자애랬으면 또 아주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요즘은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필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세상이, 예, 세상이 요새는 하도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어른이 음, 아이를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예, 보호자가 아, 있지 않는 아이를 만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꼭 그럴까 그렇게까지는 이 해와 달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지만은 저는 아빠 엄마가 없고 자기들끼리 와갖고 똥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닦아줬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런데 아빠 계시다고 하니까 올라오실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
하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섯 아이는 너무 해맑은 거예요. 참, 형 도와주라고 그 말이에요. 걔는. 그래서 얼마나 없지 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라 어떡하노. 예, 똑똑하지고 아유 나 그래가지고 살짝 보세요. 아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아들이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원사님이 그 애를 똥을 닦아주었다고 하도, 또는 닦아주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중도에는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네, 모든 중도라고 하는 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에 착이 있거나 그리고 가리는 거 이거다 저거다 하는 가리는 어떤 시비 분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중도에 어긋나잖아요. 중도라고 하는 그것을 그 자리가 시비 분별을 떠난 그런 상태의 지혜 발로 한자를 써야 되겠네. 지혜에서 나오는 발로의 행위가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똥을 닦아줬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뭐 행위로 원사님이 하셨을 거니까 그것도 중도에 맞다고 할 것이고요. 모든 중도나 어쨌든 그런 지혜의 작용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이 그 지혜를 쓰는 것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포함해서 그걸 써요. 요즘같이 어린애가 아이를 쓰다듬거나든지 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남의 애를 갖다가 이렇게 추행을 한다 이렇게 좀 약간의 뭐 어떤 그런 추행한다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음, 아빠가 지금 곧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는 아빠가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면서 또 네, 물러나는 것도 중도에는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어떤 지혜,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없는 지혜에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상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백과사전처럼 여기에는 이거야 돼 수학 문제 답 맞추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풀면 답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두 개, A or B, 뭐 1 or 2 이렇게 나오는데 다섯 개가 된다. 그렇게는 안 나오죠, 대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상없는 지혜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는 어디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다섯 분이라 그러면 부처님 각각의 그 상없는 지혜로 해서 중도행을 하는 게 저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도인가 저게 중도인가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중도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른들이 없는데 애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닦아주는 중도행을 할 것이고요. 또 도시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상업적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다, 이건 100점이야, 이건 빵점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경산 종사님의 취임 법문, 종법사 취임 법문에 시중 인직불을 어디서 쓴 거 인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맞는 어짐 그것이 부처다. 이제 이렇게 하신 법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꾸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딸이었다고 하면 7살짜리 딸이었다면 안 닦아줬을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안 돼. 근데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 어쩌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래 그냥 근데 아빠 오실 거잖아. 아빠 닦아주면 되지. 괜찮아 좀만 기다려 하고 나왔거든요. 참나. 그, 원근 진수에 안 끌렸던 거 누구 나, 또 뭐, 네. 그러니까 나락하던 그 상이 없으면은 뭐 이래도 정도고 저래도 정도일 것 같네. 나락하는 그 상이 하나 있으면은 그, 그,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또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면 뭐 정도가 뭐
이것도 중도 아니고 저것도 중도 알 수도 있고, 지 혼자 중도지, 그거는 뭐, 남이 보면 중도도 그럼요. 아니고. 네. 어떤, 가만 있어. 이거, 내가 뭐 한 게 읽어도 되겠나? 네, 예. 뭐, 이거, 지난 우리 교구, 만공부대학 그것을 이제 내가 읽어줬는 일기인데, 네, 읽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네,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네, 동네에서 버스 한 대로 야유회를 갔다. 같은 동네이긴 해도 우리는 작은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진 마을인지라 낯설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장 마누라를 비롯한 젊은이 넷이서 음식도 나누어 주고 술도 권하고 서빙을 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이 낯설기도 하고 참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한참을 지나자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급기야 여러 사람이 일어나 빠른 템포에 맞춰 춤도 췄다. 못생겼다고 생각한 그 세댁은 같이 일어나 춤추자고 나를 집적였다. 포항에서 깨와 점심을 먹고 돌아올 때쯤에는 어느 사람이 누구와 부부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올 때도 춤파는 계속되었고 나를 춤추라고 이렇게 세운 못난이는 활짝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이고 못난 것이 아니라 개성적으로 생겼다. 볼수록 매력적이고 몸매도 아가씨처럼 날씬하다. 예쁘고 밉고 좋고 나쁘고가 터무니없는 나의 분별 주착심이라는 것을 집에 와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가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한 적이 없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미인과 못난이가 내 마음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원래는 없건만은 내 마음이 만든 꿈 같고 환영 같은 세상인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여몽한포영이라고도 하고 대종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잘 모르지만 이래 써놨거든. 내가 이래 써놔 읽어주니까 이제 어떤 여성 우리 단원이 뭐라고 내한테 평을 해놨냐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어, 얼굴도 몸매도 여전히 눈에 띕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답을 달기를 늙은 말도 당근을 좋아하지요. 이랬으나 그 대답이 그랬더니 더 멋지네. 야, 진짜 그랬더니 멋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늙은 다른 말도 당근 좋아해. 재밌다고. 그래, 아주 확실한 그 일체 유심주의 그 증거가 드러났네요. 실체를 예. 보셨네. 예. 이 아니, 모든 게 우리가 생각적으로 은사님, 미운 건 미운 네,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음, 처음 보신 음, 분에 대한 그 음, 감상이신데, 네, 애기들도, 우리 여기 아, 승타원님도 계시지만, 애기들도 이렇게 좀,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 하더라도, 못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못생기고 음. 잘생기고를 안 되잖아요. 못생기거나 하면 울거나 이렇게 돌린대잖아, 이렇게 얼굴을. 근데 그런 거니까 못생기가 그것은 그 있는 것 같아. 잘생겼다 하고 그 기준이 자기가 아, 가지고 그러니까 놀던 영향,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공부 방법에 믿고 뭐 못생기고 이런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분별이지만 또 우리가
상 없는 분별에서는 분명히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안 생긴 건 안 생긴 거죠. 그것도 거. 무조건 다 저기다 이거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못생긴 건 못생긴 거고 안 생긴 건 안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 그런데 지금 저 어디 아프리카인가 그거는 뚱뚱할수록 미인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인 거지. 거기에 기준인 거고 기준이 다르는 것뿐인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내가 미운 건 아니죠. 나중에는 왜 이렇게 또 그 젊은 아가씨 같은 몸매가 보이셨을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타원님이 이쁜 건 이쁜 거고 좀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못생긴 건 못생긴 거지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은사님이 늙은 말도 당근을 좋아야 그러셨는데요. 그러시죠. 이게 예, 예, 예.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예. 이제 이쁘든 안 이쁘든 그게 나의 상이다 이 말이지. 응? 물론 그러시죠. 물론 예쁜 그러시죠. 거 네, 네, 네. 예쁘고 안 그럼요. 예쁘고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네, 아니고 네. 나의 생각이고 나의 그러시죠. 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게 예를 그거에 들어서 대해서 네, 그거에 이견이 하나 대해서 있어요. 하나님이든지 교무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쓰락하면은 한 사람을 놔두고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쓰락하면은 같은 다 사람을 다르죠. 놔두고 제가 다 그렇죠. 다르다고. 그렇죠. 제가 이견이 하나 결국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다 이 말이지. 네, 그걸 그게 내 자, 요걸 마음이라고. 그런 게 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전부가 내 마음이라고. 네, 여기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자기 의견을 한번 법문에 근거하면서 공부에 근거하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타님은 이쁘고 미운 건 분명히 있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보죠. 네,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네, 좀 네, 네, 공부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네, 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우선 이거는 이견이 아니고 제 의견인데 이거 빨리 교정원에 보내가지고 마음껏 히어로에 좀 이거 구어로죠. 히어로에 좀 쉽게 10월에 실리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요. 네? 벌써 왔어요? 10월에 이미 내년 나왔어요. 10월 아, 그래요? 내년 10월 아버지 네, 우리가 오늘 받아왔어요. 11월호라도 그런데 11월로. 예, 좋아요. 오늘 그런 거 예, 그런 그 일기를 들으니까 좀 좋으네요. 은사님, 혹시 제가 그 보기에는 예, 마음이, 네. 은사님 마음이 처음에는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밉게 보였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와서 친근하게 하고 하니까 더 엄분진소에 끌리신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술도 맞아. 한 잔 먹겠다니 술도 한 잔 그러니까요. 먹겠다니 그렇지 뭐. 말이 된 그러니까 거죠 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네, 젊었을 때 들은 얘기예요. 결혼 전에 젊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여자를 남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친구가 하는 소리가 여자를 고를 때는 밤에 고르지 말래요. 밤에 여자를 보면은 화장빨에다가 조명빨 때문에 낮에 보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내가 바라보는 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눈 자체가요 빛 있죠. 빛이라든지 이런 그 화장하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녁 때 멋있게 본 남자가 낮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반대도 눈은 될 수가 있죠. 반대도. 그래서 그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항상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고 우리가 아무리 보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소나무를 똑같은 뭐 풍경을 하늘을 구름 지나가고 하여튼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예술가 같으면은
일주일마다 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아마 매번 다르게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 대상은 그만두더라도 대상은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죠. 대상 자체가 지가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나타나 있는 거니까 사람이 거기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은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 좀 안 들으셨는 거 보면 은사님의 취향하고 좀 다르셨다는 얘기겠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들으셨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 좋은 면에 이제 오니까, 좋은 면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은사님은 또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은사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바뀌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저기 슈퍼나 어디 가가지고 물건 안 살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듣고 오면 그게 더 비싸고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들으려고 살린 건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품질이 쓴다고 보여주면 별거 아닌데도 비싸다고 그러면 좋게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근데 뭐, 의사님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목요 공부방이든가, 그 글이 참 우리매로 이래 대화하는 게 하나 올라왔던데, 그 내가 좀 들어봤는데, 그 경산이라 하는 분도 나오고, 또 이영숙 교수도 나오고, 또 음. 세산님이라 하는 분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래 나와서, 익산 뭐, 모구회입니다. 그 익산 모구회 오래됐거든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 같아요. 아, 예, 예, 익산 모구회, 그러니까, 예. 단톡방이 몇 개 목요일날, 있는데, 이제, 예, 단톡방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산 모구회, 예, 뭐, 아, 교단발전 담론회, 또 원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교도회, 뭐, 어, 이렇게요. 예. 거기서 왜 좋은 그렇구나. 말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아니, 난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길라, 네. 이것도 이런 거 우리나라로 이래 공부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네. 한번 들어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어, 했던 거는 이거죠. 음. 어, BTS 있잖아요. 우리 BTS 멤버가 몇 명이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 음, 7명. 7명인가요?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BTS 7명을 각각 다 자기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 팬들 보면은 그중에서 나는 누가 좋아 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이 더 많고 팬들이 더 많고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기 눈의 안경이거든요. 자기에 맞는 타입을 좋아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거는 뭐 좋게 말하면 취향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이쁜 걸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쁘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금 퍼스트 레이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 아주 미인이라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뭐, 우리가 뭐 평소에 무엇인가 이렇게 대할 때도 남들이 다 이쁘다고 해서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름답게 봐야 된다. 모두를 부처로 봐야 된다. 모두가 부처다. 처처불상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중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두가 부처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모두가 부처라고 하면 부처의 상이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어요. 부처라고 하는 이미지. 부처의 이미지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우리 대종사님 같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분을 우리는 부처로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또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종교에서는, 그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처라고 할 때는 사실은 각각의 개성, 각각의 모양,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다가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처처불상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처럼, 어, 누가 봐도 다 아름답고 정말 자비롭고, 예. 그리고 또, 인내해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서처불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항상 중생과 대비되는 것을 부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처처불상이라고 하면서도 왜 그것이 처처불상으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게 내 탓이냐 아니면 경계 탓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상을 가지고 내 취향을 가지고 이것은 이거야 하는 관념을 딱 가지고 보게 되면 일체가 처처불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없을 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이죠. 주처도 없고. 내가 상이 없으면 모두가 부처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중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를 이미 둘로 쪼개놓고 모든 게 부처다고 얘기하면 스스로가 사실은 거기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중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상없는 마음인데요. 상없는 마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양쪽을 다 버려야 상없는 마음이 되는데 예쁘고 미운 것도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처처불상이라고 할 때도 이거 사실 처처불상 얘기는 아니고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문득 떠올라서 그러는데 처처불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든 게 부처야 그렇게 봐줘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나눠서 모든 게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또 부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 자기가 또 세뇌당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상 없는 마음이 아니고 상이 있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원사님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좀 방해. 뭐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저기 은사님 다른 하신 분도 말씀에 대해서 우타원님이 이제 이쁘고 좀 못생기고 분명히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근본 우리 성품 자리에는 없죠, 그죠?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과적 측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사람 문 받아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인을 짓기 때문에 과가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법문도 있잖아요. 뭐 얼굴이 가난하면 못생겼으면 얼굴 가난이요. 지식이 가난하면 지식 가난이요. 지식이 부족하면은 이게 뭐냐면 인과적으로 이 몸을 받고 나왔을 때에는 천차만별의 세계에서 저희들이 동화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좀 밉게 생긴 모양이 밉게 생긴 것도 있고 세모진 모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원근친소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중주를 잡을 것이오가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법문이잖아요. 그런데 용사님 처음에는 못생기고 몇 개만 받은데 나중에 한 년 딱 걸치고 춤도 추고 가까이 와서 또 여자가 또 한 잔 또 따로 드시고 하니까 꼭 못생긴 것만 아니고 그래도 친화력도 있고 술도 한 잔 하시니까 기분도 좋네 괜찮네. 만약에 처음에 그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쌩까딱 예를 들면은 술 딱 한 잔 안 따르고 옆에 있는 남자만 따르고 당신은 안 따라줘. 춤도 당신한테 시작만 하고 옆에 있는 남자한테 시작을 해. 그러면은 쟤는 정말 못생겼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에 나게 착이 걸리지 않아요. 키가 크고 작은 건 분명히 있죠. 물론 내 관점에서 크다는 게 있으니까 작은 것도 있는 거, 작은 게 있으니까 더 큰 것도 있는 그런 거는 있죠. 상대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인과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착심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또 놓아져 가지고 늙은 말도 당근을 좋아한다. 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네가 이뻐 보이도 하는 거요. 라고 하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차게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 아니, 또 어느 분인가? 네. 그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그 소위 말해서 남성 기능이 없어지고 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그 뭐야, 남성 여성이 아닌 중성이 돼버리는 건가? 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런 거, 글쎄요, 그 남성, 여성의 관점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렇죠. 가지고 있는 또 상이죠, 상.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아이들도, 조그마한 애들도, 아주 어린 애들도, 우리는 아들이다, 딸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그러지만 걔네들은 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또 지내거든요. 조금 이제 상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고 같이 여자애든 남자애든 같이 놀다가도 나중에 좀 크면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놀고 남자는 남자끼리 하려고 그러는 건 어른들이 가르쳐 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이 모두 때로는 발전하고 때로는 거기서 갈등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상이 없었다고 하면 빈부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인이고 뭐 못생긴 사람이고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을 또 막 또 추앙하고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그 옛날에 그 보인처럼 다들 살 텐데 그걸로 사실 많이 발전을 했죠. 더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요. 더 편리한 걸 추구하고 또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총명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잘 바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남들 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가 발전하고 문병이 발전하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개개인의 삶을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인생에서 결국은 의식주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보면 사실 허무해져 버린 것이죠. 사실은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인생이 뭐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걸 또 추구하느라고 구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세상을 발전을 시키는데 어쨌든 이 일반적인 삶은 다 그런 차별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어떤 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이만큼 또 진화해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없었다 그러면 애들처럼 그냥 살고 끝났겠죠. 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미인도 없고 뭐 저기한 것도 없고 예, 다들 동물처럼 살아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지의 식은 무념 가운데 하고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의 이 기쁨, 희노애락 이런 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세상에 중들도 가장 잘하느냐 그러면은 천지 이 물질이 가장 중대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우리는 못하지만은 부처님은 그래서 주세, 주세 성자 한 세상을 이끌만 하고. 그러니까 나시기 전에는 천지에 있다고 했지만 도가 난 후에는 부처님한테. 후는 뭐 법문 기계이지만은 부처님이 이 희노애락 원근지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인, 가장 중도를 잘하는 분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있죠. 저기 희노애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 누구 혹시 뭐 체험하시거나 뭐 이것이 정말 안 끌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 소정이요. 네네. 예. 우선 희노애락 그 전에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 그 각기 상대편을 보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 사실 여기서 좀 약간 다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좀 그렇긴 한데 밖에서 남자나 여자를 볼 때 내 가족,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보듯 하면
그렇게 보듯 하면 그 끌리면서 저 사람이 잘생겼다, 이쁘다,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애들 보면서 아유 이놈 너 이제 물론 정말 어떤 놈한테 조금 더 정이 가고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이렇게 평소에 볼 때 어이구 우리 아들 잘생겼네, 우리 딸 이쁘네 이런 생각 없이 또 남편이 어유 우리 남편 정말 잘생겼네, 젊었을 때는 잘생겼는데 지금은 좀 쪼그라들었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보듯이 밖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 거기에 끌리지 않는 것 같은, 끌리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로애락 하나가 있는데, 로까지는 아닌데, 저번 주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화요일만 분리수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버리는 양이 꽤 많아요. 이제 식구가 좀 많고, 또 이제 제가 별로 밖에 나가서 쇼핑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모든 걸 택배로 하고, 막 그러니까 일주일이 좀 쓰레기가 많은데, 요번에 이제 2주일이 됐죠. 근데 이제 추석에 이제 큰애가 남자친구가 온다고 방을 그전부터 치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치우더니 추석 당일날, 추석 당일날이 아니라 남자친구 오는 당일날 오후에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에서 나온 쓰레기가 엄청난 거예요. 우린 이미 일주일 동안 못 버려갖고 이 쓰레기가 넘쳐서 베란다에다 한쪽에다 놨는데 이 친구가 버린 쓰레기가 신문지까지 해서 이만한 게 한 서너 보따리가 이제 베란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주일 갔어. 이제 2주일 만에 이제 그것도 이제 갖다 버리라고 해서 이제 버렸는데,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것을 또 가져와서 집안에다 그것을 또 분리수거합니다. 또 꼭꼭꼭 다 버렸어. 제가 딱 보니까 쓰레기인 것을 분리수거함에다가 다 버렸더라고요. 플라스틱 용기, 무슨 스티로폼 용기에다 그냥 그 발포, 플라스틱 발포는 스티로폼이 아니거든요. 그건 쓰레기인데, 그 다음에 지 머리핀, 무슨 파우치, 아무튼 이만한 보따리 3개가 나왔으니 거기에 옷 별의별 게 다 있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올라오겠죠. 왜냐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을 것 같던데 딱 그 순간에 올라오는 순간에 딱 내가 올라오는 것을 딱 바라보면 그 순간에 내가 로에 끌리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한 경험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볼 때 내 자식이나 내 아들, 딸처럼 보면은 원근 진수에 끌리지 않는다. 근데 예, 여기에는 뭐가 더 잘 잡혀 있을 것 같으냐면은 내 자식과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친 분들은 각각 이름 다르고 사물 물질이 다 달라서 너다로 구분되지만 대종사님이나 성현들은 보기에 둘이 아닌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화가 안 나지. 하여간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 예, 싶어요. 예,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공부 겸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화가 나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마음이 가서 주착해가지고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포자기 하는 경우. 어차피 안 할 줄 알았어.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 청소하는 것도 말이죠. 하다가 안 하면 욕을 먹어요. 근데 평소에 안 하면 나는 그런 거야. 안 해. 그러거든요. 원래 그래요. 공중도덕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도덕 잘 지키다가 안 지키면은 야단을 맞는데, 원래부터 안 지키면, 뭐, 자는 그러니까, 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혹시 자포자기로서도 그런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탁 해갖고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면서, 화는 아니고, 이러면서 이걸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는 그 순간을 하면서 딱 쉬면 거기에
자포자기라는 것도 없죠. 그런 걸 없죠. 그럼 나중에라도 얘기를 하죠. 너 쓰레기 버려라, 제대로 버려라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 자포자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도자기가 일 수가 있나? 성심이요. 둘이 아닌 자 성심이요. 많기가 빡. 네, 예, 우리 이제 10시가 다 돼가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네, 제가 즐겁게 오늘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지식이다. 우리가 그런 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는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거, 잘생긴 거, 옷 잘 입는 거, 이런 게 다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지식. 색깔을 이렇게 잘 갖춰서 입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세상 사는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을 이성이 잣대로 볼 것이냐, 본래 성품으로 볼 것이냐의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 옷을 잘 입으면 더 좋아해요. 아, 여자도 다 저는 하시네요. 키 크고 날씬하고 옷 잘 입는 여자를 좋아해요. 비싼 옷을 나이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는다는 기준은 색을 잘 옷을 입을 자리에 제대로 입는, 갖출 자리에 제대로 갖추는 그런 걸 전 좋아합니다. 그런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대중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 정말 옷 잘 입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보면 원근 친속 끌리지 않고, 와, 너 진짜 잘 입었구나. 너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착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차기 그래, 걸리지 않는데, 차기. 사귀지 않아요. 그냥 잘생긴 건 그럼, 잘생긴 걸로 보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 대시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차없는 상을 내지 않는 단지 바라보는 마음으로 잘생겼다고, 잘 입었다고, 그걸 그 본래 성품으로 볼 것이냐, 이성으로 볼 것이냐는 글쎄요. 그게 이제 근데 나의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취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취향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물론 기준이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끌리느냐 끌리지 않는자를 지금 오늘 얘기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끌리느냐 끌리지 않느냐 끌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데 원근 질서와 히로에라. 근데 이 모습에도 마찬가지고요. 모습이나 뭐 어떤 있잖아 여러 가지 뭐 성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술적인 감각을 좋아하는데 예술인들이 멋있어 보인다거나 있잖아요. 체육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데 체육인들이 아주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요.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그 체육인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다르게 마련인데 그게 과연 끌리는 것이냐 안 끌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내 성품의 작용이다. 상없는 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이거는 내가 거의 끌리는 거야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착이다, 집착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 원사님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이렇게 원건 진수와 희로애락에 어떻게 하는 것이 끌리지 않는 것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뭔가 좀 이렇게 한참 지금 우리가 좀 막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근친소라고 얘기하면요. 이미 원근친소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원근친소에 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근친소라고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은 우리의 그 주창하는 마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 이게 분별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애시당초부터 그냥 원근 친소가 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연불 좌선이라든지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수밖에요. 잘하면 몇 초 동안은 그거 없이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원근 친소 를 떠나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근친술하고 이미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저는 제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있지만은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은 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끌리건 나쁜 쪽으로 끌리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론의 진리자리는 쓸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의 그런 그 자리를 공부하는 거기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로애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것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 있거든요.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너 참 예뻐졌다 갔다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예뻐졌나 봐 하고 거기에 물론 두 가지 다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어,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내가 평소에 미웠단 말이야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느껴지는 것이 희로애락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마음은 희로애락이 이 자체가 없는 편안한 마음, 끌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 예.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허공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수행이 허공 같은 마음을 지니자고 하는 수행이에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 그 말은 이제 그게 약발이 떨어지면 이제 서글퍼져 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거나 모든 것이 뭐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말이라 그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 평빈 마음 그리고 평안한 마음 차별심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돼야지 많이 끌리지 않는 마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물어보냐, 어떻게라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알겠어. 다 알아, 나도. 상없는 마음 다 알지. 예. 분별 없는 그 자리 알지.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에 올라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몰라. 그냥 모르는데 그냥 빨리만 가는 거 가르쳐 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것에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것을 실제로 실습도 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우리 좀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 많이 드렸죠. 네, 저도 조금 여기서 이제 부연해서 짚어주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이 다르게 가게 할수록 잠깐 이제 이렇게 그 옆으로 가면 바로 가게 하고 또 옆으로 가고 그게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은사님이 이제 그 어떤 안악을 못생긴 안악을 봤다가 이쁜 안악으로 바뀌는 과정을 제가 좀 더 말씀 아까 드렸었던 건데 원근 친소 이거 희노애락 이 부분이 이제 본문과 연관되어서 한번 좀 더 대종사님 하신 말씀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도인이 어떤 사람이 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금강산을 갔다 온 어떤 제자가 금강산을 내려다 보니까 뱀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대종사님 앞에서 참도인인가 합니다라고 뱀을 자기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지칭을 하시니까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
어찌 사람이 총중에 노리리요. 그것을 어찌 도일에 할 것이냐. 사람은 사람 사이에, 뱀은 뱀 사이에. 원근 친소가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원에만 있다. 안 되겠죠. 왜? 내가 낳아서 내가 무자력할 때 길러야지 부모의 은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근 친소는 있다. 있는데 끌리지 않는 것이 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활용이에요, 활용. 사람으로 나왔는데 사람을 제도해야지 소돼지 제도하려고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원근 친소가 있되 거기에 끌리지 않고 내가 중도행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라 어찌 사람이 청중에 누르리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근 진수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 그래서 뭐냐?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려고 본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원근 진수가 없는 거예요. 희노애락 있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끌리지 않는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뒤에는 소창도 하고 한번 놀아봐라. 어느 분이 요번 좀 녹화돼서 그렇게 하는데 소창해. 응, 놀기도 해야지. 그래 괜찮아.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인, 중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이의가 없으시고 요게 좋다라면 그쪽으로 좀 더 말씀을 모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음, 시간이 아까 우리 지터님께서 어, 침대가 그리우신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래도 화면을 다 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터님이 감사해요. 짧게 짧게 원근 친소 희노애락에 끌지 않는 뭐 방법이라든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떤 네? 사람이, 제가 그 원건 친소에 안 걸리는 법이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인데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해가 이렇게 살아도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다. 이래, 이래 이야기는 한 네.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데리고 살지 실제 그 사람하고는 내가 산 적이 없다. 그 내가 아까 내가 이제 일기를 썼는 거 그것도 목적은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거는 내가 예쁘든지 뭐 밉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와 같이 이 세상도 다 내가 만든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보는 세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다 틀린다 이 말이야. 내가 같이 싶으지 내 생각에는 내가 이래 보니까 저 사람도 이래 볼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80억 인구가 있으면 그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게라 다 같은 세상에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지. 예, 네. 그러면 끌리 가고 안 끌리고 가고 하는 거 그게 지 생각이지 그게.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데 끌리 갈 그게 없지. 아, 안 그렇겠어요. 자기 마음만 자기 마음이 내가 이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음,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뭐. 네. 음, 끌리지 않으면 같이 놀 수 있어요. 같이 애들처럼 놀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얼마든지 같이 놀 수 있어요.
끌리지만 않으면 그 자유거든요. 그게 해탈이고 그런 게 또 없으면 진짜 또 자유가 아니겠죠. 네. 그래. 또 안 그렇나 싶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한 말씀 하실 분 또 네. 있으신가요? 워터님, 어떤 원근 진소 끌리자는 방법? 그때 따로 없습니다. 비결 있나요? 아까 입니다. 다 네. 저기 소정님하고 다른 교도님이 음, 말씀하신 거에 다 나와서 없습니다. 같습니다. 네. 소정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안 끌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끌렸을 때 그때그때 저는 제 마음 보는 습관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원근 친소나 희로애락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더 길어져야 되겠죠. 예. 네, 또 오늘 나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아니요. 지금 우리 원사님 지금 마무리 말씀 듣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 아, 빨리 맞춰. 아, 예, 네, 여튼 공부가 하여간 즐겁습니다. 오늘 원근 진소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아서 매사에 내가 중도를 잡아서 행하면은 그것이 보살, 부처의 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의 행위고요. 무념행 하는 거죠, 무념행. 내가 지은 바가 좋고 싫고 하는 거지만은 끌리지 않고 한다. 원근 진소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끌리지 않는다. 희노애락도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끌리지 않아서 나는 중도행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번 또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또 많이 또 연마도 하셨다가 또 자유롭게 이렇게 표하시겠습니다. 약 2주간 또는 뭐 1주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시고 법문 공부 열심히 하고 중대응을 근데 잘하면서 한 가지 광고 참조를. 좀 할게요. 네네네. 짧게요. 다음 주에 우리 메타버스인데 이번에 이도하 교수님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메타버스 우리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도하 교수님이 좀 우리 교단에서 날개를 좀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메타버스 우리한테 지도도 잘 해주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인데 너무들 몰라가지고 그때 좀 꼭 좀 많이 참석해 주세요. 미리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건 추진 감사합니다. 단회 원만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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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주부터 메타버스 저녁대예요. 예, 일요일 날입니다. 10월 6일 날 저녁 7시 반요. 네, 네. 네, 계속 앞으로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7시 반 일요일 날 7시 하는 반. 걸로. 네. 나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예.